우리 시청자분들은 운전하다가 딱지가 날아오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것만 받아도 마음이 편치 않은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분은 검찰 출신이신데 법적 절차는 간단하게 무시하면서 본인을 지키라고 선동하기 바쁩니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건 무지성으로 입원을 찍는 사람들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선동이 되어 백골단이라는 정치 깡패들이 국회까지 들어오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어낼 것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들의 민심을 표현해주세요.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에 하얀 헬멧을 쓴 청년들이 등장했습니다. 기자회견문을 정리하며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과 잠시 대화를 나누더니 바로 기자회견장으로 들어가 성명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졸속 탄핵 절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 시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고 자신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반공청년단으로 부르기로 했다며 백골단은 예하 조직으로 운영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회견을 지켜보다가 지원 사격에 나선 김 의원. 젊은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헌법과 법률이 공정하게 집행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백골단은 지난 8, 90년대 권위주의 정권 시절 민주화 시위대를 체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사복경찰부대로 폭력 진압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야당에선 일제히 김 의원의 기자회견 주선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과거 독재 정권이 폭력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어두운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SNS를 통해 백골단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냐며 분변을 못 가리는 정치라고 규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의원들 간에 약간의 스펙트럼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당 공식 차원의 입장은 아니다.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회견을 주선한 걸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회견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골단으로 불리는 이들에게 민의의 전당 회견까지 주선한 현역 의원에 대해 비판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김민전 국회에서 하는 일, 잠자기, 백골단과 기자회견 밖에 없다며 맹공을 퍼부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전광훈 목사의 실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집회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나타났습니다. 전 목사에게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다시금 화제가 됐습니다. 자랑한테 등대서 아유 감사해. 지난 5일 한남동 관저 앞에서 전광훈 목사는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를 했습니다. 연단에 올라온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요, 그 믿음에 기초한 정치가 진짜 정치다. 국민의힘 정당 왜 이 사람들은 하나가 왜 안 돼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도대체가 송구스럽습니다. 이 다음 날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한남동의 관저 앞으로 모였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관저로 향한 의원들에게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저는 광장 정치처럼 비춰지는 것이 과거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떠올리게 해서 매우 안 좋다고 생각하고요. 전광훈 목사 하는 당하고 무슨 뭐 합당을 하냐, 자매 결연을 하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은 어제 지지자들에게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적극 선동했다며 윤상현, 김민전 의원과 전광훈 목사를 특수공무 방해, 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보신 윤 대통령 지키기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오늘도 관저 앞을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과 직접 만나기도 하고 지지자들 앞에서 수시로 연설하면서 윤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중도 성향의 수도권 중진인 자신이 대통령 관저를 찾는 건 대통령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좌파 사법 카르텔이라든지
또 종북 주사파 카르텔이라든지 부패한 선관위 카르텔이라든지 이런 게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입니다. 반국가 세력, 부정선거 등을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거론한 대통령 주장과 닮아 있습니다. 현재의 망국정 국정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사법의 국가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윤 의원은 대통령이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전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2일부터 출근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국민의원도 다 나와라 좀 해주이소. 우리 이렇게 고생하는데 우리가 나와야 찍어주지요. 지지자들은 맨 처음 찾아온 여당 의원에게 환호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아픔과 또 희망. 윤 의원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있던 지난 3일과 6일에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들의 함성이 관저 안에까지 들릴 정도, 그래서 대통령님께서도 엄청나게 감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주일 사이 단 이틀 관저 앞에 나가지 않은 날은 각각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앞 보수 집회에 나갔습니다. JTBC 강보들입니다. 이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정광훈 씨와 극우 유튜버들이 국민의힘 지역 인사들을 거론하면서 지금 당장 관저 앞으로 모이라고 요구했는데 일부 지역 청년위원장들이 실제로 모였고 삭발식까지 벌였습니다. 유튜버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움직이게 하고 이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한 유튜버가 올린 영상입니다. 지방의원들 빨리 튀어나와. 지방의원들아 니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있는 내 다치면 니들이 책임질 거야? 가만두지 않겠다며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냅니다. 명단 하나하나 까면서 내가 니들 빨리 나와. 이거 협박이야. 부탁 아니야. 오후가 되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엔 국민의힘 전국 시도당 전현직 청년위원장들이 하나둘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유튜버와 인터뷰를 한 뒤 무대에 올라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국힘 지도부를 움직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지. 우리가 이용해 먹어야 돼. 국회의원들을.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한남동 관저를 찾았던 지난 6일 새벽 전광훈 씨도 비슷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아직도 한동훈에게 눈치 보느라고 여기도 못 오는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3개월 안에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재선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니들이 공천 반납 두고 보란 말이야. 윤 대통령 지키기에 가담하지 않는 의원들을 원색적으로 헐뜯기도 합니다. 조경태, 야 이 육선을 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너 이제 정치 세면 끝났어. 이 안철수, 야 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장에서 극우, 극렬 지지층에게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면서 선동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왜 저렇게 목소리로 외쳐댑니까? 왜 함성을 지릅니까? 저분들은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지키고 싶어하는 분들입니다. 여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하다면서 반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또한 사실상 시간 끌기에 들어가겠다는 걸로 보이는데요. 여당의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 인사인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위헌성이 해소됐다며 새로운 특검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야권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상정하려 하자 여당은 시작부터 반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무슨 어디 베이커리에서 케이크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법안을 이런 식으로 법안을 찍어내는 듯한 모습.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북한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죄가 추가됐습니다. 다만 여당이 주장한 대로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수사 인력과 기간도 단축했습니다. 군사 및 공무상 비밀에 대한 언론 브리핑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여당 요구를 대폭 수용한 법안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평가절하했습니다. 포장만 바꾼 법안에 불과하고 수사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주장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민주당과 생각이 다른 국민들에 대해서도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다는 지금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정부 측 인사조차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법사위에 출석한 법무부 장관 대행은 새로운 내란 특감법안이 대법원장 추천으로 위헌성이 해소됐다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입니다. 그래서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 자체는 그런 부분의 중대한 위헌성은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수사기관끼리 다투는 상황에서 빨리 특검으로 정리하는 게 핵심이라며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안을 새로 만들어냈습니다. 더 이상 거부권 명분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입장 표명하십시오. 잇따른 이탈표로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은 난 경호처 지휘부와 일선 경호관들의 온도차는 상당히 큽니다. 일선 경호관들, 특히 이 젊은 경호관들을 중심으로 불만과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는 듯합니다. 경호처 관계자들은 저희 JTBC에 직업윤리상 자리를 지키고는 있지만 자괴감이나 처벌에 대한 걱정이 크다는 취지의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물러나고 김성훈 차장 대행체제로 전환되면서 경호처 내부는 벌써부터 불안해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경호처 직원은 JTBC에 박 처장이 그나마 조직을 정상화하려고 했는데 김성훈 차장이 직무 대행이 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 체제 하에선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겁니다. 경호처 내부적으로 특히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동요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수뇌부 뜻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끝까지 저지하는 게 정당한지를 놓고서입니다. 경호처 사정에 밝은 여권 관계자는 젊은 경호원들이 직업 윤리 때문에 자리를 지키고는 있지만 이러다 처벌받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크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배신자로 낙인 찍힐까 봐 그만두지도 못하고 휴직을 고민하는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지휘부의 강한 불만을 드러내는 경호처 내부의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지휘부와 김용현, 김건희 라인만 살아있고 일반 직원들은 동요가 큽니다. 지휘부는 어차피 무너지면 자기들도 끝이라 발악하는 것 같고요. 앞서 야권에서도 비슷한 분위기를 전한 바 있습니다. 수뇌부들에 의해서 경호처가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사병화 취급당하는 것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정황이 있는 경호처 직원 26명의 신원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 및 내란 특검 등에서 잇따라 찬성표를 던진 같은 당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권 원내대표의 육성이 공개됐습니다. 민중의 소리가 입수한 영상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의원에게 농담하는 게 아니다. 당에 도움이 안 된다며 탈당하라고 말했습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야. 탈당하는 게 맞지. 당에 도움이 안 되잖아. 당혹한 김상욱 의원이 웃음을 지었는지 권 의원은 웃을 일이 아니라며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야. 한두 번에 아무리 헛헛해가지고 당을 같이 하면 당을 이 같은 요구는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이루어졌고 권 원내대표의 목소리는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들릴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는 탈당을 진지하게 고려해보라고 했다고 밝혔는데 실제 발언은 탈당하는 게 맞다였던 겁니다. 당론과 함께하기가 어려우면은 같은 당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냐. 탈당을 진지하게 고려해보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본회의 시작 전에도 김 의원과 김혜지 의원, 안철수 의원 등을 따로 찾아가 특검법 부결 당론을 따라야 한다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김상욱 의원은 진짜 당의 해당 행위를 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지 않냐며 탈당 압박을 일축했습니다. 일단 저는 탈당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건 전체주의적 발상이고 극우 정당에서나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사임시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내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권한을 벗어난 발언이라며 우리 당은 국민의 당이지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의 당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얘기를 한다는 것은 또 원내 지도부가 뜻을 정해놓은 것이 빤히 보이는 상황에서는 우리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 당 내부의 분위기나 의사결정 과정이나 이런 일체 과정들도
우리 국민님이 추구하는 가치에 맞게 보다 민주적이고 보다 자유로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총에서 발언을 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서 뭐 물리적인 제재는 없겠지만 보이지 않는 이런저런 압력은 분명히 또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내 소장파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단결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설득된 단결, 또 더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 바름을 추구하는, 옳음을 추구하는 단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이 잘못된 단결은 도리어 옳지 않은 거죠. 히틀러가 나치 독일을 하나로 단결시킨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단결의 전제는 방향성이 발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보수당의 바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수의 가치인 헌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수호, 그리고 공정, 합리, 또 개방, 포용, 자유, 이런 가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옳다고 판단되는 것이 바른 방향입니다. 그러면 12.3 내란 사태 이후에 우리의 대처법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윤석열에 대해서 제명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 표명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고, 또 국가적 혼란에 빠진 이 시국을 사회 갈등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사회 통합을 추구하면서 조속하게 탄핵 절차가 원만하게 또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보수의 가치를 국민들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그 보수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의힘이 국민과 국가를 제대로 받들겠다, 이런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치 문화는, 특히 보수는 보수의 품격과 품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품격과 품위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잘못되기를 기다려서 반사적 이익으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치를 추구해서 우리가 잘해서 국민들께서 우리를 믿고 박수 쳐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보수의 품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올바른 민주주의가 정착할 때까지 빠르고 정확한 뉴스 가져오는 정치풍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들의 민심을 표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